율곡이이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정치가로서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감을 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특히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말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율곡이이가 당신에게 전하는 위로의 명언은 결국 우리 마음속 자긍심과 인내심을 일깨우고 조금 더 나은 길을 향해 걷도록 이끌어주는 방향등과 같습니다. 이 명언을 통해 과거의 지혜가 오늘날 어떻게 재해석되고 실천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삶의 여러 장면에서 적용 가능한 통찰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율곡이이의 깊은 울림이 담긴 말 속에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이들에게 새벽의 빛처럼 다가오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고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부여하며 가슴속에 큰 울림을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은 분명 현실에서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번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에서는 율곡이이가 전하는 위로의 가치를 선명하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명언을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혜택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위로의 명언을 떠올리며 지금 이 어려움을 견디는 내가 곧 성장할 자신이라고 믿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의식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과거의 아쉬움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명언의 역사적 배경은 율곡이이가 지닌 학자적 사상과 정치적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율곡이이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깊은 근본을 토대로 사람들의 인격과 도덕이 국가의 근간을 이룬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곧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전하는 위로와 격려의 가치가 궁극적으로는 더 큰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양이 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일 때는 타인에게 전하기도 하지만 스스로에게도 따스한 격려를 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의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충분히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감싸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을 품어주면 삶의 여러 순간마다 지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 쌓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번 썸네일과 영상이 말해주는 핵심은 바로 고난 속에서 다시 솟아나는 힘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시련을 겪고 예상치 못한 고통을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율곡이이의 이러한 가르침을 떠올리면 이 또한 성장의 과정이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맞닥뜨리는 시련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단련시키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눈앞의 문제를 무작정 피하기보다 스스로에게 나는 이 상황을 통해 어떤 점을 배우게 될까라고 질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겁게만 느껴졌던 일이 오히려 인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가짐이 훨씬 가벼워지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율곡이이의 위로의 명언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개인의 내면을 진정으로 돌보고 존중하는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 쏟는 관심과 에너지를 아낍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을 홀대하면 예상보다 더 쉽게 지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아낄 때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의 휴식을 마련하고 자신에게 힘내라는 격려를 건네보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나는 이 시간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을 반복하다 보면 늘 가까이에 머무르면서도 모르고 지나쳤던 위로의 가치가 더욱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다섯 번째로 실제로 이 명언을 생활 속에서 적용해본 많은 이들은 삶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취업 준비생이 떨어진 면접 결과에 상심했을 때 이 길은 아니지만 다른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위로가 큰 버팀목이 되고 회사를 다니며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또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어렵지 않게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마음을 지탱해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작은 과제로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어려움 한 가지를 종이에 적고 그 상황을 자신이 성장해 나갈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보다 주체적으로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전한 내용 전반을 다시 돌아보면 율곡이이가 남긴 위로의 명언은 단순한 말 몇 마디를 넘어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지혜의 연장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 사이의 정과 배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가정과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일깨워주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 단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구독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지혜를 공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율곡이이의 위로는 단순히 따스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사상은 인간 본연의 존엄성과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태도를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타인에게도 올바른 도움과 격려를 전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르도록 가르칩니다. 조선 중기라는 혼란스러운 역사적 환경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백성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율곡이이는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러 차례 개혁안을 내놓았고 사람들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념뿐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와 공감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위로의 명언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형태의 칭찬보다는 진실되고 진심 어린 조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불확실함과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자기 자신을 믿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명언의 역할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후회의 발목을 잡히기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긍정적인 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유교적 가치관 안에서 사람은 하늘이 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귀히 여기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기술과 문명의 발전으로 생활 환경이 크게 달라졌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함이나 외로움, 혹은 사회적 압박감은 여전히 많은 이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율곡이이의 위로는 나를 붙잡아주는 가장 든든한 사람이 결국 나 자신일 수 있다라는 통찰을 줍니다. 친구나 가족이 있다 해도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명언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작은 다짐을 건네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고 되뇌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위로의 감각이 우리 사회에서 널리 확산된다면 자신에게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씩 자신이 겪었던 문제나 실패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이자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직적인 위계나 격식을 중시하던 조선시대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율곡이이는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학문과 인간다움을 조화롭게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듬는 태도를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율곡이이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내가 나를 돕고 너가 너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자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로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을 권합니다. 종이에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적고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위로의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율곡이이의 명언에서 말하는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단번에 삶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이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가능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좌절했던 순간도 알고 보면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장 떠오르지 않더라도 매일 꾸준히 자기 자신에게 위로를 전하는 습관을 쌓아가다 보면 분명 작고도 큰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다독이는 힘입니다. 율곡 이이의 명언이 주는 혜택은 자신을 격려하고 스스로를 믿는 태도를 기르는 것에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의식이나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거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명언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조선 사회에서 학문과 도덕을 중시하던 분위기에 기인합니다. 당시에는 개인의 성장을 국가의 발전과 직결시키는 사고가 널리 퍼져 있었고, 율곡 이이는 이를 더욱 실천적으로 발전시키며 백성들의 마음을 북돋우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 점을 현대적으로 적용할 때 나 자신의 성장은 곧 주변의 발전에도 이어진다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정신적 건강이 개선되면 자연스레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썸네일에서 강조되는 바와 같이 고난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적절한 위로가 필수적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너무 엄격하게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나는 더 나은 길을 향해 갈 수 있다는 믿음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매우 소중한 힘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생각을 느꼈을 때 의식적으로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또 하나의 지혜를 얻고 있다고 전환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긍정적인 자기대화가 습관이 되어가고 어느새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공이 한층 깊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율곡 이이의 위로의 말은 단순히 정신적인 위안을 넘어서 실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긍정적인 상태여야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 쉽고, 실패했을 때도 다시 재도전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를 들어 힘든 직장 생활 중에 스스로에게 나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식으로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일상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틀어놓고 장기적으로는 인생의 큰 전환점까지도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로, 율곡 이이의 명언을 일상의 다양한 장면에서 응용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동기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커다란 지주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 노력하는 순간 명언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혹시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율곡 이이가 건네는 위로의 말을 떠올리며 나에게도 새로운 길이 존재한다고 스스로를 격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행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컨대 주말마다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나만의 칭찬 리스트를 작성하는 식의 실천이 가능합니다.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율곡 이이의 위로의 명언은 오래된 역사 속에서 풍파를 겪으며 탄생했지만 그 본질적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란 시대와 관계없이 흔들리고 상처받기 쉬운 동시에 작은 말 한마디에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람은 결국 남도 위로할 수 있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한 개인의 삶에서부터 가족과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 전체가 조금씩 더 밝고 따뜻해지는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이러한 긍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더 많은 지혜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다양한 명언과 함께 그 안에 담긴 시대적 배경, 오늘날의 시사점,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깊이 있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얻는 작은 깨달음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기묘한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율곡이이가 전한 위로의 메시지는 그가 강조한 성학의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학문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학문을 구현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지배 이념이었던 유교 사상 안에서도 율곡이이는 인간의 본성을 존엄하게 바라보았고 그 본성이 수양을 통해 더욱 빛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남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고 오히려 남을 북돋우는 행동을 통해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을 현대에 적용해보면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도우며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흔히 현대사회는 경쟁이 치열하고 각자 도생의 논리가 팽배하다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귀중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힘든 시기에 서로를 일으켜 세워줘야만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로의 명언은 어떤 이에게는 마음을 달래주는 작은 불씨가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율곡이이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은 민본 정신이었습니다. 백성이 힘을 얻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을 가졌던 그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과 만족이 모여 사회의 안정을 이루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직장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책임, 개인적인 목표와 자기개발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결국 나는 잘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서로에게 작은 위로와 지지를 보낼 때에야 비로소 더욱 큰 성취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실질적인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학교를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연이은 면접 탈락으로 인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율곡이이의 위로의 명언을 접한다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힘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미 쌓아온 노력과 열정은 가치가 있으니 지금의 어려움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는 스스로를 다잡고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 용기를 주는 힘이 됩니다. 결국 작은 말 한마디가 방향을 바꾸고 그 결과는 개인의 미래뿐 아니라 주변에까지 퍼져나갑니다. 또 다른 예로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이 어느 순간 번아웃을 겪게 되었다고 합시다. 모든 일이 귀찮고 허무하게 느껴져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위로의 명언을 통해 나는 지금 잠시 쉬어갈 필요가 있고 다시 재정비하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를 극복하는 열쇠는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하지만 그 열쇠의 존재를 스스로 잊고 있을 때 누군가의 위로가 빛이 되어주곤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통해 우리는 내가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재발견하고 이전에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발걸음을 옮길 용기를 얻습니다. 이처럼 율곡이이의 명언은 일상에 찌든 현대인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다시금 전진하게 만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더욱이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이 말이 나를 지원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때로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내 고민을 전부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그래, 지금은 어려워도 나는 더 나아질 수 있어라고 말해줄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성실한 태도입니다. 율곡이이는 공부와 수양을 통해 사람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 과정이 때로는 고되고 지루하더라도 결국에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위로를 통해 마음의 짐을 잠시 덜어낼 수 있지만 그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상황을 개선시킵니다. 따라서 이 명언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려면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자기 삶을 돌아보고 오늘의 나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지점을 찾아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율곡이이가 남긴 위로의 명언은 조선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그의 학문적 토대 위에서 꽃을 피운 것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깨달음을 줍니다.
개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하나의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제목과 썸네일의 메시지, 두 번째로 살핀 역사적 맥락, 세 번째로 강조된 고난 속에서의 성장, 네 번째로 마음의 안정과 실천을 결합한 현대적 해석, 다섯 번째로 제시한 실천 사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새롭고 구체적인 도약점을 발견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혜택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답을 찾아 나설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에너지가 전달되어 더 넓은 차원에서 상호 보완과 응원의 문화가 자리 잡습니다. 구독을 통해 이런 가치 있는 지식과 명언을 꾸준히 받아보신다면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문제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보다 힘차게 극복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로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내 삶에도 진득하게 녹여낼 수 있을까입니다. 율곡 이이가 강조한 것은 단순히 몇 마디 말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학문적 원리, 즉 사람이 사람다운 길을 걸으려면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녀야 하며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위로는 거칠애가 아닌 사람이라는 존재를 근본부터 존중하고 서로를 북돋우려는 진정성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이 명언을 곱씹으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자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도 바쁜 일정 속에서 제대로 자신과 마주볼 틈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율곡 이이의 위로는 바로 이 부분을 건드려줍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며 크고 작은 실패나 좌절을 통해서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줌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인생의 목적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둘째로, 이 위로를 더 널리 전하기 위해서는 단순 공유를 넘어 함께 실천하는 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오늘의 도전과 극복을 공유하는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겪었던 어려움, 그로 인해 느낀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극복해냈는지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곡 이이가 그토록 강조했던 상호 보완적 성장의 현대적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구나라는 안도감도 들고 동시에 저 사람은 저렇게 해결했네라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다양하지만 깊은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진정한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율곡 이이의 위로의 명언은 그 자체로도 위안이 되지만 이 말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서로를 북돋아줄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가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율곡 이이의 명언을 보고 조금 힘을 얻었다라고 솔직히 털어놓아 보는 것입니다. 때론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소통이 오고 가는 순간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됩니다. 넷째로, 내면을 돌보는 일과 외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삶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내 마음을 챙길 여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마음의 여유를 찾는 과정 그 자체가 외부 환경을 다르게 보는 시각을 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곡 이이가 말한 위로는 내 마음을 가꿀 때 세상도 달리 보인다는 진리를 전달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만을 반복해서 생각하기보다 그 안에 숨은 작은 가능성이나 배움의 기회를 발견하도록 시선을 돌려보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때로 한 발짝 물러서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명상이나 조용한 산책 같은 방식을 통해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끈기입니다. 한 번의 위로나 한 번의 깨달음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 꾸준한 반복과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
서서히 자기 자신을 바꾸고 환경을 개선합니다. 율곡 2인은 학문도, 정치도, 그리고 사람에 대한 위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것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놀랄 만한 성장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무용한 것이 아니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다시 시도해보면 분명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율곡 이이의 위로의 명언은 조선시대 성리학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람을 귀히 여기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사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것이 현대에는 내 마음을 스스로 달래고 타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명언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인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공동체 안에서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삶을 풍요롭게 가꿔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제목과 썸네일에서 드러나는 명언의 위로는 결코 피상적인 말장난이 아니며 역사를 통해 검증된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독을 통해 이러한 깊이 있는 내용을 계속 접한다면 매번 새로운 깨달음과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때때로 잊어버리기 쉬우며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예전의 부정적인 습관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좋은 메시지와 지혜를 전달받고 그것을 곱씹고 실천해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길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본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이 남긴 명언과 가르침을 조명하면서 현대의 삶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율곡 이이가 강조한 위로는 한 개인의 일상적 문제에 대한 위안에서 출발하지만 그 울림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왕과 사대부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 민생의 어려움, 대내외적인 전쟁과 침략의 위협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율곡 이이는 백성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삶에서 성실함과 배움을 이어가는 것이 결국 국가와 사회의 힘을 키운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 철학을 펼치고 제도 개선에 힘썼습니다. 이렇듯 개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국가적 미래까지 내다본다는 점이 바로 율곡 이이 사상의 특별한 지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좌절감을 극복하고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때 그 사람의 주변에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파됩니다. 가정, 직장,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공간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개인들이 늘어날수록 결국 그 사회는 더 활력 있고 건강한 분위기를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위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언이라도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전달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율곡 이이 역시 사람을 대할 때 거칠애가 아닌 진심 어린 태도를 중요시했습니다. 스스로 학문에 몰두하면서도 민중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기록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는 현대인의 인간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누군가가 힘들 때 힘내세요 한마디만 건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어떤 상황인지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태도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가 올바른 위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율곡 이이의 가르침을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위로는 무엇인가를 명확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필요로 하는 위로의 형태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실패로 인해 생긴 열등감이 커서 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을 수 있고 또 다른 이는 앞날이 막연해 너는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말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결핍을 인식할 때 적절한 위로를 만나면 그 효과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제까지 본문에서 다루어온 핵심들을 다시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율곡 이이의 명언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그 자존감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역사적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사상은 한 사람의 내면적 성장이 결국에는 공공의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봤다는 점입니다. 셋째, 현대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러한 위로는 경쟁사회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귀중한 휴식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넷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통해 개인과 개인, 나아가 집단이 서로를 격려하고 으쌰으쌰 응원하는 문화가 형성될 때 긍정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제 생활 속에서 다채로운 사례와 방법을 적용해보고 그 과정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위로를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으로 확장시키는 열쇠라는 점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소통 능력도 함께 발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누군가를 위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고 자신의 감정도 차분하게 표현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는 곧 대인관계뿐 아니라 업무나 사회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핵심입니다. 율곡 이이의 명언이 단순히 마음의 위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삶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율곡 이이가 보여준 행동력과 실천성은 우리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단순히 좋은 말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움직였던 그의 삶이야말로 명언에 담긴 메시지를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금세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명언을 진짜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작은 시도라도 좋으니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이를테면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말해주는 습관, 혹은 실패한 뒤에 이 경험이 언젠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되새기는 훈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실천을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그때의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율곡 이이가 말한 진정한 의미의 위로가 현실 속에서 꼽히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다독이고 인정해주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율곡 이이의 위로의 명언은 결코 한두 번 듣고 지나칠 말이 아니라 긴 인생 여정에서 반복적으로 곱씹을 가치가 있는 보석 같은 지혜입니다. 역사와 학문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 사람을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어우러져 탄생한 것이니만큼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가면서 각자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편이 무겁거나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나는 아직 여러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지금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전해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영상의 마무리에 이르렀습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다양한 인물들의 명언과 그 배경, 그리고 현대적 적용법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좋은 말을 소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 말들을 삶에 녹여내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묵직한 메시지를 접하면 정말 이 말이 내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처한 상황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 일괄적인 답을 제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율곡 이이의 위로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인간이 어떤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지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조선시대가 혼란스러웠던 것처럼 현대 사회 역시 다양한 문제들이 도처에서 터져나오고 개인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좌절은 인간적인 감정이지만 이 좌절을 어떻게 다루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의 궤적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율곡 이이의 메시지가 결코 남 일처럼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위로라는 개념을 단지 감정적 위안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완벽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가혹하기만 하다면 언젠가는 지치고 말 것입니다. 율곡 이이의 말은 당신이 겪는 시행착오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거기에서 배우고 극복할 수 있다고 조용히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위로는 현실 도피나 감정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발돋움하는 힘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명언을 단순한 문자 이상의 값어치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위로의 가치를 더 실질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일상의 여러 지점에서 작은 실천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오늘 내가 잘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제때 식사를 했다든지, 불편했던 동료 관계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말을 건네봤다든지, 쓰레기를 버리며 주변 정리를 했다든지 말입니다. 이런 작은 자기 인정이 쌓이고 나면 율곡 이이가 강조한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곧 자존감의 핵심이며,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이전에도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왔으니 이번에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의 한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시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나에게 선물하는 말을 직접 생각해보고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꺼내보면 그때의 나는 과연 어떤 심정으로 이 문장을 썼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전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힘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곧 율곡 이이가 전하는 위로의 실천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로와 격려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전란이나 기근이 닥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에 빠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다독이고 격려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율곡 이이는 그러한 맥락에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을 이념적으로 체계화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화하고자 노력했던 학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완벽한 성취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의 노력은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었고 우리가 오늘도 그의 명언에 주목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율곡 이이가 당신에게 전하는 위로의 명언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단숨에 바꿔놓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스며들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결국에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싹트는 과정을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 걸음씩 내딛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자신의 삶에 진정한 애정을 쏟는 모습입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이런 메시지를 꾸준히 접하시면서 스스로에게 나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고 되뇌어 보시길 권합니다. 그렇게 함께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지금을 돌아보며 그 시절 내가 나에게 건넨 그 위로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는 감사와 자부심을 느끼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